1인당 6억 원. 이 미친 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심장, 삼성 반도체를 완전히 멈춰 세우겠다는 소름 끼치는 협박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업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틀어주고 흔드는 악질적인 테러인 것이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는 협력사들을 뒤로하고 이 사태를 주동한 노조 간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기가 막히게도 태국의 호화 풀빌라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축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줄 알았던 이재용 회장이 타협 대신 전 세계 월스트리트를 경악게 한 신의 한 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배신한 탐욕의 무리에게 18조 원의 죗값이 벼락처럼 쏟아진 날. 그들이 그토록 비웃던 기술의 칼날이 100% 로봇 무인 공장의 포효와 함께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통쾌한 인과응보의 현장.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세계 속에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영상 시작 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글로벌 경제를 분석해온 수석 특파원 제임스 밀러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국가의 경제 위기와 분쟁 지역을 취재해왔지만 지금 대한민국 평택에서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이 귀괴하고도 참담한 광경은 제 기자 인생을 통틀어 처음 겪는 충격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찍어낸다던 1,500조 원 가치의 거대한 심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지금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로 굳게 닫혀 있고 그 앞을 가득 메운 건 붉은 투쟁의 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내뿜는 살벌한 기운뿐입니다. 그들이 내건 조건은 전 세계 경제학자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1인당 성과급 6억 원.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 세계 AI 혁명과 테크 공급망을 영원히 인질로 잡고 스위치를 내리겠다는 그야말로 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평택의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서 순진한 조합원들과 애꿎은 협력사 직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뙤약볕을 견디고 있을 때 이 끔찍한 사태를 주동한 노조 지도부는 정작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 취재망에 걸려든 한 장의 사진과 은밀한 대화 녹취록은 전 세계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지금 태국 파타야의 초호화 풀빌라에 있습니다. 한 잔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칵테일을 들이키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멍청이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들 싸우고 있겠지. 6억 받으면 우리한테 떨어질 리베이트가 얼마야?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녹취록을 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자신들이 멈춰 세운 조국의 공장을 배경음악 삼아 동료들의 피눈물을 술안주 삼아 호화로운 유흥을 즐기는 이 끔찍한 이중성. 이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파먹는 추악한 범죄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장을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평택의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춰선 지 불과 몇 주 만에 삼성이 입은 직접적인 손실액만 무려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적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는 끔찍한 소리인 것이죠. 제 휴대폰은 연일 실리콘밸리에서 걸려오는 다급한 전화로 불이 납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이 패닉에 빠져 묻더군요. 제임스, 한국이 진짜 미친 건가요? 당장 대만의 TSMC로 물량을 돌려야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를 넘어 한국 반도체에 대한 짙은 실망과 체념이 묻어납니다.
전 세계 테크 시장이 한국을 손정하겠다는 끔찍한 최후 통첩이 속속 타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택 공장 정문 앞에서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을 삼성과 함께 피땀 흘려온 1차 협력사 대성정밀의 박종철 사장님이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제발 라인 좀 돌려주게. 우리 직원들 100명. 그 식구들까지 500명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네. 평생 쇳가루를 마시며 굳은 살이 박힌 노인의 절규가 메아리 치지만 확성기를 든 노조 간부들은 코웃음만 칠 뿐입니다. 아유, 영감님. 당신네 사정은 당신네가 알아서 하쇼. 우리가 6억 받으면 당신들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아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잔인할 수 있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비열한 조롱에 박 사장님은 결국 가슴을 치며 쓰러지십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명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체절명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삼성 본관의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의 안색은 며칠 밤을 새운 듯 수척하지만 두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이제야 백기를 들고 나오냐며 휘파람을 불고 야유를 퍼부어댑니다. 당장 1인당 6억 원의 입금증을 가져오라며 기고만장한 모습이죠. 하지만 마이크를 쥐는 이재용 회장의 손끝에는 타협의 기색이라곤 단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평택 벌판을 짓누르는 가운데 그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삼성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과 함께 피땀 흘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인질 삼아 국가를 협박하는 이들과는 단 하루도 더 갈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의 단호한 사자후가 광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폭풍 전야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의 얼굴에 비릿한 조소가 번집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냐는 듯 낄낄거리며 서로의 어깨를 치더군요. 항복 선언이나 빨리 하라며 메가폰을 든 최승호 위원장이 핏대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웃음은 정확히 3초 뒤 영원히 얼어붙게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안주머니에서 조용히 꺼내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항복 문서가 아닙니다. 작은 리모컨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고 붉은 버튼입니다. 현장에 모인 수백 명의 취재진이 수백 명의 숨을 죽이고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 붉은 버튼을 향해 줌을 당기며 찰칵거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삼성은 인간의 탐욕이 닿지 않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회장의 묵직한 선언과 함께 그의 손가락이 가차없이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 순간 평택 캠퍼스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전광판들이 일제히 번쩍이며 켜집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푸른 빛 속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공장 라인이 웅장한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노조원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립니다. 저게 뭐야? 우리 라인은 멈춰 있는데 대체 어디가 돌아가는 거야? 그들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립니다. 저 제임스 밀러는 전광판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찌릿한 소름이 돋아 마이크를 쥔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오 마이 갓, 저건 평택이 아닙니다. 삼성이 지난 5년간 노조의 횡포에 대비해 극비리에 준비해온 베트남 타이 응웬성의 100% 무인 로봇 공장입니다. 제 비명에 가까운 중계가 전 세계로 타전되는 순간 광장은 지독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화면 속 거대한 공장에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수천 대의 최첨단 로봇팔들이 인간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나노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통제하여 불량률 0.001%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신의 공정이 마침내 베일을 벗은 겁니다.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묵묵히 감수하면서까지 이재용 회장이 끝내 버텼던 진짜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없어도 공장이 돌아간다고? 최승호 위원장의 손에서 확성기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뒹굽니다. 자신들이 인질로 잡은 공장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데기였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 옵니다. 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을 손절하겠다며 등돌이던 엔비디아와 애플의 CEO들이 앞다투어 전용기를 띄우고 이재용 회장에게 수십조 원의 추가 계약을 들이밀며 제발 물량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완벽하게 굴복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탐욕에 찌든 구시대를 무너뜨리고 인류 노동의 역사를 새롭게 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대한 대관식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장담하던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들의 호화로운 파티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들이 4색이 되어 급히 귀국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명의 기자와 분노한 시민들이 성난 파도처럼 그들을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명품 선글라스와 고가의 옷으로 온몸을 휘감은 최승호의 앞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단호하게 다가섭니다. 최승호 씨, 귀하들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18조 원의 영업 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자산 가압류 통지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귀하 명의의 모든 예금, 부동산, 차량은 즉시 동결됩니다. 집행관의 서늘한 선고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승호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쇼핑백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집니다. 18조 원. 평생을 숨만 쉬고 일해도 구경조차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그의 발등 위로 비정하게 내려앉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절규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소와 비웃음뿐입니다. 한때 그를 맹신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웠던 노조원들조차 이제는 그에게 오물을 던지며 등을 돌립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법과 원칙이라는 거대한 망치 앞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너무도 완벽하고 처절한 인과응보의 순간입니다. 같은 시각 평택 캠퍼스의 거대한 강당은 전혀 다른 열기와 감동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협박과 따돌림 속에서도 묵묵히 남아 라인을 지켜낸 박성태 반장님과 대성정밀 박 사장님 같은 진짜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파업이라는 거대한 광풍 속에서도 묵묵히 라인을 지키며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을 뛰게 해주신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노조가 보상금을 인질로 뻔뻔한 협박을 일삼을 때 회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현장을 지킨 노동자들과 협력사 직원들에게만 200%의 특별 보상금과 평생 고용보장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즉각 집행한 겁니다. 박성태 반장님의 투박하고 기름때 묻은 손을 이재용 회장이 두 손으로 꽉 맞잡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기술자의 자존심을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 흘려 일궈놓은 이 더전이 멈추는 걸 볼 수 없어서 남은 건데 저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다니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는 늙은 기술자의 굽은 등 위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그것은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지난날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위대한 눈물입니다. 이제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역사는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폐업 위기에 몰렸던 협력사 사장님들은 두둑해진 보상금으로 다시 기계를 돌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직원들을 불러 모아 서로를 얼싸안고 통곡합니다. 탐욕이 세상을 뒤흔들고 이기주의가 판을 쳐도 결국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진심과 헌신이 승리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다시 힘차게 가동되는 평택 공장의 라인 위로 눈부신 반도체 웨이퍼들이 장엄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조명은 마침내 고난을 이겨낸 영웅들에게 바치는 하늘의 축복처럼 경이롭게 빛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땀방울, 그 고집스러운 희생과 장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영원히 전 세계의 정점에서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